딴 거 없어요. 사업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샤를 엑스파일은 사실 우리 K방산의 좀 밝은 측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를 엑스파일이 이게 불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큰 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를의 엑스파일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단순한 우리나라의 조선사끼리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차기 주력함 KDDX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총 사업비만 거의 8조에 가깝습니다. 이게 국방부 최대급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이 지금 2년째 멈춰져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의 갈등으로 보이지만요, 이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군사기밀 유출, 보안감점,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의 판단 혼선에다가 대통령의 발언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KDDX가 꼬였는지, 그리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런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KDDX는요,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설계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을 우리가 이제 뭐 세종대왕함, 정주대왕함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산, 우리 힘으로 만든 이지스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설계해 준 거는 일단은 체급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말이 구축함이지 거의 순양급이에요. 뭐 12,000톤 막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군이 건조하는 것은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대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정조대왕급이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좌하면서 단독으로도 작전이 가능한 아주 야무진 한국형 이지스 전투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게 스텔스 설계도 들어가고요, 한국형 전투 체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형 전투 체계는요, 여러 가지 최첨단 시스템, 우리가 개발한 AI 시스템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최신의 첨단 전투함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나라의 국방력 수준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국방 노하우가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념 설계를 하나오션이 했고 기본 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해서 이게 완료 상태인데, 원래는 이제 2023년까지 모두 6척 실전 배치가 목표였지만 이게 2년이 더 늦어졌어요. 2032년으로 늦춰졌죠. 왜냐하면 사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개념 설계에서 두 양쪽 회사가 나와서 개념 설계가 어디가 우수하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기본으로 가게 되고, 상세 설계에서 절충을 한 다음에 이제 양산은 같이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발전된 기본 설계,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발전된 상세 설계,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리스크를 보완하고 이 회사 두 회사한테 여기 참가하는 회사한테 다 기회를 주는 형식이죠. 사실 이건 건전한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초기부터 이게 지연 사유가 발생하는데 HD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간에 법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방도 있었죠.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입니다. 다 기사화된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팩트라는 걸 참고하시고 들어야 돼요. 2013에서 2015년 사이에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해군본부에서 이 KDDX 개념 설계 자료, 이게 사실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개념 설계 자료를 불법 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설계도 및 기술 자료를 회사 내부 비인가 서버에 저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었어요. HD현대중공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 거죠. 굉장히 긴 법정 공방이 있었고 2022년 11월에 8명이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징역 1, 2년, 그 다음에 집행유예 2, 3년 정도가 나왔고 2023년 12월 또 1년이 훌쩍 지났죠. 여기서 추가 1명의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6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또 분기가 지나서 2024년 3월 HD현대중공업의 KDDX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달라면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에 이제 하나오션이 고발장을 취소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이 됐었고 하나오션이 고발장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초기 지연 원인이었고요. 그럼 중기 지연은 왜 됐느냐? 이게요, 사실 이 보안 유출 사고가 HD 현대중공업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오션에서도 발생합니다. 2019년 8월에 해군 중령 출신인 A씨가 2019년 8월에 대만과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대만으로 출국한 A씨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대만 지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로 퇴사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로부터 어뢰 발사관하고 저장고 개통, 그 다음에 상세 설계, 제작 도면 작성 기술 등 잠수함 기밀 자료를 유출합니다. 근데 이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대만이 잠수함을 신기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국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대만 현지에서도. 그래서 2025년 12월에 창원지법의 마산 지원은요, 방산업체 대표 A씨한테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함께 기술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기술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되면서 대응하는데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어요. 일단 초기에는 이게 KDDX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HD 현대중공업한테 보안 점수 1.8점을 감점하는 걸 부과합니다. 이게 3년간 적용이 돼요. 1.8점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0.0 몇 점 차이로 이게 갈리는데 1.8점이 큰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기본 설계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이게 따내요. 이걸 따내서 기본 설계 업체의 수의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025년 12월 22일자로 이게 수의 계약이 아니라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의 계약은 뭐예요? 너네가 요거 따냈으니까 너네가 그대로 쭉 해. 이거였는데 이게 지명 경쟁 입찰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왜 변경이 됐냐? 작년 12월 5일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군사기밀 유출 업체의 수의 계약은 불가하다. 이게 사실은 이거 말고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거 얘기한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런 대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쟁 입찰에 다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수의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 거죠. 방사청의 판단 관리 문제도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양측이 계속해서 법정 공방이 굉장히 오래 이어져 왔어요. 양측이 진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법정 공방을 했었거든요. 바로 거기에 원인이 큽니다, 사실. 그리고 방위사업 입장에서 양쪽이 법정 다툼을 하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해줄 수 있지는 않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방위사업청도 사실 곤혹스러웠죠.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일단 초기 분석은 일단 하나오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이 1.2점 추가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 12월까지, 올해 말까지.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뭐 0점 몇 점 차이로 막 갈리는데 이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 수준인데 하지만 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뭐가 변수냐 하면은 보안 감점 최종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청은 보안 감점을 적용할지에 대한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방사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향후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보안 감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보안 감점 제도는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 능력으로 낙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가 이만큼 감점이 있지만 너네가 기술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우수하다면 너네가 너한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제안서 제출 전에 보안 감점 적용 여부가 공식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양쪽이 뭘 많이 했다고? 법정 공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안 했을게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매몰 비용이 있지. 또한 현대중공업에 좀 카드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잖아요. 뭐가 어떻게 됐든.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 연속성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1점, 2점의 감점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술적 연속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오션은 어떻게 주장을 할까요? 일단 기밀 유출에 제약이 없는 명확한 기업 이미지가 있습니다. 잠수함 그거는 KDDX하고 별거다 이거지. 사실 잠수함 때문에 여기에서 벌점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하나오션이. 그 다음에 첫 단계, 우리는 무엇보다 첫 단계 개념 설계에서 우리가 이겨서 수행한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건 오리지널리티다. 우리가 개념 설계했다. 이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측의 핵심 경쟁은 그러니까 가격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KDDX에 들어갈 때 이게 관급 장비하고 도급 장비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 함정에 넣어야 되는 이제 기본 구성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기본 시스템 같은 건 뭐 이제 전투 시스템이랄지 뭐 이제 수직 발사기랄지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은 나라에서 사줘서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나라에서 사줘서. 근데 도급 장비는 나라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관급 장비의 범위가 조금 불확실해요. 어디까지가 관급 장비고 어디까지가 도급 장비인지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관급 장비의 범위를 확실하게 좀 많이 해서 딱 정해놓으면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관급 장비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애매한 뭐 하다라 그러면 다 도급 장비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하는 쪽에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넣는 전투 시스템,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레이더 같은 거.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대로 막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HD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게 되니까 빨리 이 관급 장비의 이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 주는 게 가장 공정성을 우선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게 마냥 부정적이지만 않아요.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보면 일단은 경쟁 입찰을 선택했다. 경쟁 입찰로 가기로 했다. 전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 뒷말이 없어요. 물론 수의 계약을 하기로 한쪽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 모든 것을 투명화하고 공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쟁 입찰로 가야 되고 이걸 결정한 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방위사업청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면 가격 하락도 굉장히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최고 기술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 측면도 있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심하게 가격 경쟁하다 보면 뭐예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하부 업체들이 고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한테 원가율을 절감하라 막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패자는 패자도 그냥 패자가 아니라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패자가. 그럼 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록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개념 설계를 해서 그 기술적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2년 지연됐는데 이게 2년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2028년부터 노후 구축함이 퇴역 예정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퇴역하는데 이게 30년부터 원래 이제 양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스케줄 맞춰서 퇴역하면 되는데 이게 2년이 또 밀려버렸잖아요. 그럼 뭐야? 그 2년만큼 노후화된 구축함을 우리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국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호주에서 왜 우리가 졌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팀 코리아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우리가 반성할 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지금 프로젝트가 있죠.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여기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원팀 코리아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 두 회사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것이 외신에 보도되고 이러면요. 이게 사실 국제 신뢰도에 미치는 그 영향이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었으면 부정적이었지 절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체 전력이 없어야 돼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후화된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노후화된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전에서의 효과적인 대공 능력
대탄도함 능력이 없는 구축함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지스함이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지스함 하면은 가지고 있는 대공미사일로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요즘 현재 이지스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순항미사일 요격이에요. 자,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북한 여러분 순항미사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아시죠? 뭐 미국 거 토마호크 거 베껴서 만든 그 순항미사일도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쏘냐면은 각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얘네 북한 애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얘네가 각기 속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우리한테 동시다발로 공격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하 5에서 6 정도 되는 장거리 방사포 600mm짜리 장거리 방사포를 날리죠. 동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날리죠. 동시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어떻게 얘네들 북한 애들 순항미사일 쏠 때 육지 쪽으로 안 쏴요. 왜? 순항미사일은 비행기하고 똑같아서 육지 쪽으로 날라오면 요격받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바다 쪽으로 쏴요. 바다 쪽으로 쏴서 바다 쪽으로 웨이포인트 탁탁탁 해서 옆으로 들어가서 쏜단 말이에요. 즉 성격이 다른 서너 개 여기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있죠. 걔네들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도와 성격이 다른 서너 개의 발사체를 한꺼번에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막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 쪽에서 멀리 돌아오는 순항미사일. 이 순항미사일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지스함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공용 이지스함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축함들 상당수가 이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DDX가 굉장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사람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샤를 엑스파일은 사실 우리 K방산의 좀 밝은 측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내부적인 좀 어떤 좀 갈등과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력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샤를 엑스파일이 이게 불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건 역시 핵심은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싫은데 보안감점을 그 여부예요. 보안감점 어떻게 적용할지. 예. 그래서 방사청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제안서 제출 전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미정이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보안감점이 문제가 만약에 이게 법정 소송으로 이게 번지게 되면 반쪽짜리 해결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보안감점에 대한 얘기가. 왜?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계속 법적 투쟁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법적으로 계속 공방을 하면. 이러면 이게 시간이 또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깔끔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넘어갔고 이 경쟁 입찰에서 다시 한번 투명성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승복을 하고 이 결과에 승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결과에 승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하기 위한 어떤 다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한 쪽도 섭섭하지 않을 어떤 그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선도함 한 척 외에 나머지 5척의 건조 방식을 조금 어떻게 동시 발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배분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혜롭게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KDDX 사업의 이 실행은요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우린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축이 2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승전 KF-21 이 KF-21이 올해부터 이제 양산이 되는데 빨리 양산이 돼서 우리 공군의 실전 배치가 돼서 우리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다 대체할 수 있느냐. 아직도 F5 쓰고 있어요. 작년 아덱스에 F5 나왔죠. 지나가는 거 봤죠, 여러분들. 이런 나라 없어요. 아직도 F5 쓴다고. 이걸 다 대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빨리 돼서 우리 KF-21이 정상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KF-21의 다음 블록 2, 블록 3까지 빨리빨리 지금보다 훨씬 더 추진력 있게 가야 돼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이 KDDX예요. 바다 못 지키면 우리 끝장납니다. 지금 전력 공백이 지금
2년 이상 여러분 지금까지만 2년 늘어졌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법정 공방 나와서 또 이렇게 된다 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2년은 아무것도 아닐걸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이번만큼은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교통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KDDX가 정상적 궤도에 올라와서 우리 해군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안보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5년 지나봐. 작살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있어. 사실 이제 우리가 전력 강화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제 우리가 모두 해야 돼요.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어야 된다니까. 돈 들어갈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면서 쓸데없이 동남배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좀 교통정리를 해주셔서 우리의 전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두 회사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이 싸움 최대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기업일까요? 뭐 방사청일까요? 정치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해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예요. 대한민국 안보 자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K-팝 데모넌터스 잘 나가고 우리 뭐 이런 뭐 K 한류 이게 안보가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기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의 마음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KDDX는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언제 전력화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누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잘 끝내서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 해군의 전력이 강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해지는지 훨씬 더 안전해지는지 이거를 생각할 때입니다. 작전본부 엑스파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